여러분, 혹시 캠핑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캠핑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캠핑이란 자신의 거주지 밖에서 텐트, 트레일러, 캠핑카 중 한 개 이상의 캠핑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야외 활동 또는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집과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은 로망 다들 있으실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9년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서도 휴가 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으로 캠핑이 5위에 선정되는 등 캠핑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제한되면서 20대부터 30대를 중심으로 차박 캠핑이나 홀로 캠핑을 즐기는 홈캠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지 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이었으며 이 중 캠핑장 이용객 중 29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경상의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원인을 살펴보면 미끄러짐과 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47.7%로 가장 많았고 화재와 연기, 과열, 가스 관련 사고가 2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사고가 41.5%였고요. 열에 의한 화상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 난방기기나 취사기구를 이용 중 발생한 사건 사례가 30.8%였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캠핑 문화축제가 캠핑장과 함께 마련되어 캠핑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캠핑의 본질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 같이 알아볼까요? 천둥이다. 날씨가 왜 이래? 비 오려나? 에이, 날도 좋은데 비가 오겠어. 괜찮아. 캠핑에 가기 전 날씨를 미리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캠핑은 야외에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 전 미리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는 캠핑장을 이용해야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 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지자체에서 안전점검 받은 안전등록 캠핑장을 찾아봐야 합니다. 시설을 인증받은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한다면 텐트를 설치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캠핑장을 선택할 때는 지대가 평평하고 주변에 암벽이 없는 곳이 좋으며 지반이 약한 곳은 산사태나 낙석, 무너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주변 환경을 꼭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영장 허가 여부를 알아보려면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텐트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위급 상황 시 고지대와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대피로를 확보해 놓았다면 훨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텐트를 설치할 때는 야광줄, 스토퍼를 사용하여 텐트줄을 고정해야 합니다. 야광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인공적인 조명이 부족한 야간의 캠핑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야 확보가 어렵다 보니 넘어지거나 다치기 쉬운데요. 텐트를 칠 때에 야광줄을 사용하면 이러한 사고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어딨지? 그거 내 거 아니야? 좀만 쓸게.
아, 내놓으라니까. 안 돼! 캠핑장 내에는 텐트를 고정하는 고정줄 및 모래바닥 등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 텐트 주변에서 놀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텐트를 고정하는 줄이 잘 보이지 않아 더더욱 위험하답니다. 야간에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텐트를 설치할 때 야광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출입문 주변 텐트 줄에는 손수건이나 야광 테이프를 붙여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텐트 고정용 팩이 튀어나오지 않게 단단히 박아두어야 되겠죠. 노출된 고정용 팩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팩을 여러 번 쓰다 보면 돌출 부위가 날카로워져 잘못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텐트 주변에선 슬리퍼와 같은 발이 드러난 신발은 되도록 신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도 캠핑장 내에서는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캠핑장은 자연에 위치해 있는 만큼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위험들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풀밭에는 야생 진드기가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캠핑장은 계곡이나 산기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야생동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머물러야 하는 캠핑 장소의 특성상 위험한 진드기나 개미, 각종 벌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긴 소매나 긴 바지 등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캠핑 시 풀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들어 눕는 행위는 자제하고 지정되어 있는 탐방로를 벗어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모기나 독충 등을 퇴치할 수 있는 모기 퇴치제를 사용해 해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캠핑장에서는 생소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귀엽거나 신기하다고 해도 절대로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또한 남은 음식을 방치하면 야생동물들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 바로바로 버려야 합니다. 야생의 벌들은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기에 벌집을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발견 즉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뱀 역시 조심해야 되겠죠. 물가나 바위 틈, 풀숲은 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곳을 다닐 때는 발밑을 살펴보고 주의해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뱀을 발견했다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뱀은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겠죠. 야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물들 중에는 알 수 없는 독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식물은 만지거나 섭취하는 행동 역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아셨죠? 왜 그래? 왜 그래? 소독부터 해야겠다. 우리 구급상자 있지? 안 챙긴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차에 한번 갔다 올게. 캠핑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약을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장 특성상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면 빠른 처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돌이나 나뭇가지가 많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이나 화재, 채기 등의 응급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일회용 반창고나 압박분대, 소화제, 소독약 등 상황에 맞는 비상약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아빠 나갈게. 야외는 아무래도 실내보다 기온이 민감하다 보니 불과 전열기구의 사용이 많은데요.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하면 전열기구의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져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이 평평한 곳에 안전하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는 주변의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난로 주변에 옷과 같은 가연물을 놓았을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이 무척 커지기 때문에 전기난로 주변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여러 전자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원 플러그와 콘센트는 물에 젖을 경우 화재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비가 오면 감전의 우려가 높은 전자제품의 전원은 차단해야 되겠죠. 캠핑장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캠핑에서 사용되는 조리기구와 온열기구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인 텐트 안에서 사용할 경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텐트 안에 구비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용 버너로 음식을 조리할 때 산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게 되면 부탄캔이 과열되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꼭 버너 크기에 맞는 냄비를 사용해야 되겠죠. 또 다 쓴 부탄캔을 버릴 때는 반드시 화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해야 합니다.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질식이나 화재의 위험이 높은 가스, 전기난로보다 침낭이나 핫팩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핫팩을 피부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거나 침구 안에 넣고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기 쉬우니 주의해야 되겠죠. 산이나 바다에 위치한 캠핑장의 경우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온수 매트나 온열 매트를 활용하시면 일산화탄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 모닥불이나 숯불을 사용할 때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에 위치한 한 캠핑장에서 취사를 위해 피운 숯불을 끄지 않고 취침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캠핑장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닥불 사용 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뒤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캠핑장에서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실제로 강원도 홍천에서 6가족, 18명이 함께 캠핑을 갔다가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캠핑장이 야외라고 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니겠죠? 캠핑장에 가시게 된다면 다음 5가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첫째, 텐트 설치는 최소 2m 이상의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가급적 한 가족 단위로 이용해야 합니다. 셋째, 공용시설은 차례로 이용하되 대기 시 2m 이상의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텐트 안은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하는데요. 최소 1일 2시간 2회 이상의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자주 시설물들을 소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전한 캠핑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었죠? 캠핑은 도시에서 잠시 떠나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할 수 있는 좋은 여가 생활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캠핑 안전수칙 잊지 말고 꼭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즐기세요. 안녕!